증시와에 대해 최린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사실 이건 핑계였던 것 같고요.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미미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아직까지 시장에는 올라갈 수 있다는 낙관론이 더 강한 모습인데 제조업 지표가 연일 좋은 모습이에요. 유럽 쪽도 제조업 지표가 약 2년 만에 경기 확장 국면을 들어서는 신호를 보였다고 하고요. 미국 쪽 제조업 지수도 넉 달 내 최고치. 무엇보다 이번 한 주 다소 우려를 안겨줬던 주택 관련 지표가 5년 내 가장 좋게 나온 미국 쪽 모습입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정확하게 살펴드리고요. 개장 전 따끈하게 나온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결과 또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엇갈린 기업 실적과 이딴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장중 한때 1700선 돌파를 시도했으나 이를 넘지 못하고 하락했으며 다우지수도 개장 초 15,600선을 넘었지만 차익 및 경계 매물이 나오며 하루 만에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개장 전 포드와 보잉 등이 동시에 깜짝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보잉의 2분기 순이익은 주당 1.41달러로 지난해 2분기에 주당 1.27달러보다 증가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2분기 순이익은 주당 30센트로 1년 전 주당 26센트보다 불어났습니다. 반면 캐터필러의 2분기 순이익은 주당 1.45달러로 예상치인 1.70달러를 밑돌았고 연간 실적 전망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8.3% 급증한 49만 7천 건을 기록해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마켓사가 집계하는 미국의 7월 제조업 PMI는 53.2로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 제조업 지표 호조 등으로 나흘 만에 반등했는데요. 프랑스가 1% 이상 올랐고 독일이 0.78, 영국도 0.3%가량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는 독일 제조업 개선에 힘입어 예상 밖의 확장세를 보였는데 7월 유로존 제조업 PMI는 50.1로 2년 만에 처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해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란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1.1%, 작년 동기 대비로는 2.3% 증가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약간 삐끗하는 모습이었지만 많이 올라서 부담감에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의 GDP 성장률이 이제 꽤 괜찮게 1%대 전분기보다 성장한 가운데 SK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개장하기 5분 전 저희가 준비한 일부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한 4분 정도 있으면 개장할 텐데요. 전일 시초가 공략주 점검 받아보고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공략했었던 이수화학 리뷰부터 부탁드려요. 네, 이수화학 시초가 대비해서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화학업종이 바닥을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화학도 기술적으로 바닥을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예상 목표가 17,500원에서 18,00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사볼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LED 쪽에서 한 가지 종목 골라주셨다고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금호전기입니다. 형광램프와 LED 램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요. 주요 원재료, 형광물질과 LED들이 있고 주요 거래처는 니시아 등이 있습니다. 특수 관계처의 거래처는 없고 거래처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내년도에 퇴출로 인해서 조명업종,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호전기 역시도 LED 종목의 성장성을 잡고 있는 들고 있는데 LED 종목성은 국가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해업체들로부터 수주를 받기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시 인증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 LED 조명 판매에 유리한 고수를 좀 확보했습니다. 루비 마이크로를 인수하면서 LED 피킹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이 경쟁력을 강화한 점이 금호전기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실적전 기대감인데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25% 증가한 8,80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250억을 예상하면서 지난해는 142억 조사를 기록했습니다만 올해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 나타날수 있는 부분의 안정의 실적 달성과 더불어서 LED 조명을 중심으로 한 이 조명 부분의 성장성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LED 조명업체에 대한 성장성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주가도 PER 올 시적 기준 16배, 내년도에 시적 기준 11배 안 되는 적당할 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호전기를 오늘 시각공유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전기 설명 들어봤습니다. 가격 설명 끝으로 들어보죠. 네,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는 36,500원과 37,000원, 순들가는 32,000원 하이시에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호전기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월 25일 목요일 우리 장 열릴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1900선까지 올라왔었고 어제는 기술적으로 욕심을 좀 부렸던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910선까지 3거래일 연속 이어진 쌍끌이 매수 속에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 개장 전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고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가장 좋으면 1조 정도라고 예상했었는데 1조 1000억도 넘긴 서프라이즈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현대차가 한 오후 2시경 정도 실적을 발표할 거고요. 이 밖에도 삼성전기, GS건설, 삼성물산, 포스코, SOL 등의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 쏟아지는 날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지만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놓은 퀄컴의 실적이 사실상 서프라이즈해서 퀄컴이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있어 오늘 IT 쪽에 한번 주목을 해볼만 한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출발 상황 자세하게 분석 한번 들어보죠. 이명직 전문가님 그리고 정동훈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명직 전문가님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 짚어주시고요. 실적 관련주 흐름 간단하게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을 소폭의 내림세를 형성하면서 현재 5포인트 하락한 1906포인트로서 단기 61선의 그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1900포인트를 공고히 한 후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일 일제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약세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가 일제히 소폭의 내림세로 장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금일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할 정도로 2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한 SK하이닉스가 현재 2%대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현재 3만원대권까지의 반등 모멘텀이 전개될지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NHN이 기업 분할을 눈앞에 두고 상당히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27만원, 8만원대에서 혼조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은 음식료 세트에서 KTNG가 단기 그 상승 모멘텀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제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약세 흐름 속에서 금일도 2차전지 관련 그런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삼성 SDI가 현재 한 1.2%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 구분 없이 금일의 이 경우는 약세 국면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개장 직전에 내놓은 SK하이닉스는 3만 원을 향해 급등하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시하고 나서 사실상 어닝 쇼크다라고 평가를 받은 LG 상사는 지금 6%나 급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는 종목들이 개장 초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본 니케이는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니까 강보합권 정도에서 소폭 상승에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 정도 소폭의 상승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엔달러가 다시금 100엔대 접어든 것도 일본 니케이 오늘 소폭 상승을 이끌고 있겠죠. 자, 이번에 코스닥의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눌리면서 출발인데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는 것 같네요. 예, 아무래도 오늘 장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은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지금 0.7%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나머지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하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더 강세를 보이는 장이 연출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순환매 장세에 따라서 대형주 바닥권의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좀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 오늘 장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코스닥이 조금은 힘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뚜렷하게 파트론, 스마트폰 부품 중인 파트론이 아직까지 보합되어 있는 거에 반면 어제 상장한 KG ETS라는 종목이 다시 10%권의 강한 전일장 기관이 거의 200만 주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역시 10%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SM의 강세입니다. SM이 오늘도 이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는 소속 가수들이 지금까지는 실적이 저조했다, 예상 대비 저조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소속 가수들의 활동이 겨울 시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면서 SM, YG엔터 등 이런 엔터 오락주들이 또한 공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또 엔터 쪽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잠시 후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모아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미국 쪽 지표는 간밤에 좋았었지만 또 한국의 GDP 성장률까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약간 상충하죠. 전일은 이미 원달러 환율이 2달 내 최저치까지 나흘 연속 밀렸었는데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는요.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듣겠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20원을 향해서 약간 반등 줍니까? 아니면 추가 하락인가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경제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 통화가치가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에 발표된 중국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미국과 유럽 주요 지표는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아시아 통화 약세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 제조업 PMI와 주택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조를 보였는데요. 마르키트가 발표한 미국 7월 PMI 지수는 53.2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를 이어갔고 신규 주택 매매가 전월 대비 8.3% 증가하면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엔화는 달러당 100엔선을 다시 돌파하며 100.3원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로화는 유로존 PMI 호조에도 다소 하락한 1.319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이 유지되면서 4.3원 하락한 1112.7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에 조금 전에 발표된 2분기 국내 GDP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경기 회복 기대로 원화가 추가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미국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관망세와 엔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오히려 달러 매수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 포인트를 고려하면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6.4원 상승한 1121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후반으로 상승 압력을 받은 후 이후 다시 방향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1118원 정도인데 일단 1120원 정도 트라이가 오늘 나올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후의 방향성 또 질문 드릴 기회가 있겠죠. 윤영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1000억이 넘었던 SK 하이닉스는요. 그렇지만 29,000원대 초반을 크게 못 벗어나는 반면에 어닝 쇼크를 냈던 종목의 리액션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LG 상사는 6%대 개파락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8%까지 낙폭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권인데요.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드디어, 지난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1910선까지 못 가서 아쉽다 했었었는데, 거기 정도에서 종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오늘 쏟아지면서 약간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인데,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일단 오늘도 조금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지수가 오후장 들어서 61선까지 땡기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기대감을 좀 높인 모습인데,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 특징적인 부분이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많이 상승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할 게
연기금들, 그동안에 건설, 철강, 조선금융 이쪽 섹터에서 그동안에 매수했던 부분들이 1900선을 중심으로 해서 포지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대가 단기 저항선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61선까지 상승을 했는데 1930에서 40포인트 정도 121선까지의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려면 그동안에 상승했던 섹터들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제 소폭 상승을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섹터 쪽에서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상승이 나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할 게, 지수가 소폭 오늘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동안 지수를 견인했던 sektor들 죽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어제 다우지수가 경기지표 호조에도 좀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전전날 저점이 15,544포인트 정도였는데 어제 저점이 15,516포인트로 저점을 좀 낮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형성이 좀 되었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방 시장이 돌파를 할 거 우리 시장은 61선까지 한 방에 좀 강하게 좀 돌파를 했으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장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자꾸 캔들의 모양이 영망치 양봉이 나와주면서 61선에 걸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도 어제같이 경기지표가 호재로 나오는 정도에는 신고가의 연속성을 가진 패턴에 이런 이슈에는 상승 가닥을 좀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다는 점이 약간은 호재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시장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 않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매매에 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6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61선을 돌파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포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종목들을 보시면 강한 종목들은 61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좀 오버슈팅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강하지 못한 종목들은 61선을 기준으로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금식 종목들도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지 혹은 돌파를 했는지 체크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유 종목이 다음 대아TI, 아이컴포넌트 이 정도 남은 상황인데, 어제 말씀드릴 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돌파하는지 체크하되 눌림이 나오면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눌림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일단 매수에 들어간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 정도 눌림에는 문제 없다라는 포지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현재 5일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눌림을 지켜보다가 한 121선 9만원대고지 돌파하는지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아TI는 제가 처음에 들고 나왔던 시기에 상승이 나와주었을 때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챙겨도 된다. 하지만 눌림에 재매수 대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는 서서히 매수에 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수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눌림에 일단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최근 거래량 대비 600포인트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거든요. 오늘도 한 2% 정도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증거로 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 자체가 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수에 집중하시되 그동안에 지수를 견인했던 섹터들,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섹터들이 이런 섹터들도 좀 꺾이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정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을 좀 최근에 바짝 이끌었던 조선, 철강, 건설 쪽의 방향성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작전을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09선,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40선대 중반까지 오면서 이제 코스닥까지도 61선 근처에 슬쩍 한번 와 닿습니다. STX 엔진과 STX 페노션, STX 중공업까지 또 한 번 상한가를 제 종목 그룹주가 동시에 치는 모습도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실적 부진한 종목에 크게 밀리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실적주 좀 점검 부탁드려요. 네, 먼저 장 초반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되는 그런 실적인데요. 우선 매출액이 2분기 사상 최대이고요. 영업이익은 2010년도 2분기 이후 다시 1조 원대 영업이익을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모바일 부분에 대한 그러한 성장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분기를 분기점을 해서 모바일 분야의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정고점 33,000원대를 돌파하느냐, 그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현재 시점은 펀더멘탈 대비 상당히 주가가 낮은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가 매수해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영업이익률을 무려 28%를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금요일이죠. 네. 삼성전자보다도 좋게 월등히 좋은 그런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나냐가 11%, 마이크론이 6%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당분간 좋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요일 소식에 의하면은 갤럭시 노트 3에 3기가에 해당되는 그러한 모바일 디램을 장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 제품이 납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 모멘텀은 좋은데, 최근에 계속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그런 고마진 사양의 그러한 제품 성장성 둔화,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일에 실적 발표한 LG전자의 경우는 금일 좀 숨고르기 조정 국면이 전개되고 있죠. LG전자의 경우에는 에어컨, 그 다음에 가전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일단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LG전자 스마트폰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수익성을 갉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이러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지, 이 부분이 또 점검해 볼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한 전일 LG이노텍의 경우에도 LG전자의 그런 스마트폰 매출 성장에 의해서 카메라 모듈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그러나 LED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은 좀 다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업이익 개선 추이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LG이노텍의 카메라 이쪽 성장성이 향후 LG전자의 G2 성장 모멘텀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라면은 다음 달 발표될 때에 G2에 대한 그런 향후 그런 품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코멘트를 잘 주시하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LG 그룹주 봐주시니까 LG 상사 좀 봐주세요. 오늘 급락하는데. 네, LG 상사의 경우에는 자원 개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또한 최근에 채권 시장, 그 다음에 환율 시장이 출구 전략 논란과 함께 신흥국가의 환율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 루피아 상승에 따른 외환 손실이 실적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회성 요인으로 일단 끝날 수도 있겠는데, 네. 중요한 것은 석탄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배경 요인에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에만 집중하고 있지 경기 활성화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당분간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는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상사의 경우 주력하고 있는 석탄 개발 부분, 이쪽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러한 그 영업이익 개선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코스닥으로 가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그리고 JYP 엔터 모두 다 급등을 했었었는데, 물론 더 폭넓게는 음원주들이 오르기도 했었었죠. 그런데 오늘 SM과 또 일부 종목이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 장 초반 잠깐 보여졌었습니다. 일단 리뷰 한번 해볼까요? 전일 오른 이유부터요. 전일 오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 기대감 때문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SM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M이 지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SM이 뭐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는 수준까지 내려왔었는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100억 원대를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에 정말 하반기에 SM 소속 가수들이 이렇게 활발히 활동해서 영업이익 200원대를 기록한다면 SM은 다시 진짜 4만원, 5만원대까지는 무난히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무래도 SM에 대한 이러한 기간의 전망에 따라서 YG 엔터나 아니면은 JYP 엔터까지 모두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M은 뭐 기간의 주도하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최소한 한 45,000원 부근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터주의 성향상 아무래도 테마군을 형성해서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력한 테마가 분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가벼운 뭐 JYP 엔터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창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SM이나 YG 엔터 같은 대형주에 조금 몸을 담그는 게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나머지 테마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일에는요, 또 캐릭터 관련주들도 급등했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인지. 전일 캐릭터 관련주 엔터 이쪽이 좋았었고, 또 철도주 바람도 불었었잖아요. 철도 관련 바람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으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서 리커창 총리가 뭐 7% 마지노선을 정했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철도 관련 투자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테마가 국내에서 조금 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도 관련 테마는 뭐 대아TI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테마는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네네. 있습니다. 실적이 뭐 한 3, 4년 전부터 철도 테마가 굉장히 많이 불었었는데 그때마다 실적이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철도 관련도에 투자를 하실 거면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테마성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테마이기 때문에 뭐 급등 양상은 펼치기보다는 다시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실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뭐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는 뭐 대업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 불었던 게 역시나 이제 뽀로로 신드롬이었습니다. 뽀로로가 뭐 상장을 하면 뭐 관련주가 상장하면 시가총액 1조 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투자자분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뽀로로 뭐 직접 수혜주라고는 이제 상장된 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뭐 로보카 폴리 그리고 라바 등 새로운 애니메이션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캐릭터 이제 관련된 기업이 주가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이런 산업을 캐릭터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경제에도 어느 정도는 맞물린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좀 메리트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다시 거래소로 가보겠습니다. STX 그룹주 가운데 상한가를 지금 치는 종목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추가적인 소식이 있는지 거의 다 뭐 상한가, 조선해양, 엔진, 패너준, 중공업, 그리고 지주회사 5개 종목이 모두 상한가고요. 어제 안타깝게도 회장 창업주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던 광동제약의 흐름도 같이 좀 STX 그룹주와 살펴주시죠. 네, 그 STS 그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기업 가치에 대한 그러한 그 좋은 그 평가가 나왔죠. 그로 인해서 특히 STS 엔진, 중공업 이쪽에 대한 그 추가 금융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3,500억 이상 될 텐데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조선 부분에 대한 그런 업황이 살아나고 있죠. 그동안에 그 수주 모멘텀에서 뒤처졌던 STS 그룹이 이 부분에서 수주 소식만 나타난다면 그야말로 금성첨화라고
보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뭐 STS 그룹의 경우에는 STS 펜오션을 제외하고는 지난번에 뭐 감자 비율 3대2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뭐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시점에서 그 부분이 감자 부분이 결정될지 그 시점까지는 일단 뭐 반등 랠리가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현재 그 장중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따라잡기도 상당히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 사항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절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등 모멘텀이 이어진다면은 뭐 한 5,000원대 전후에서 뭔가 좀 전환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TS 조선해양이 현재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4,000원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4,500원대, 5,000원대 전후에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광동제약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상당히 그 좋은 그러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일단은 뭐 실적 모멘텀이 그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일은 뭐 소폭의 내림세로 그 형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자제분이 광동제약 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공백이라든가 뭐라 그럴까 그 회사를 승계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실적에 맞춰서 상승 랠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일 아주 조용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냈었던 삼성 SDI 모습이 심상치 않더니 오늘 또 전기차 테마가 다시 좀 이는 것 같습니다. 유인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전기차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인데 전기차 테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는 역시나 테슬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에서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렇게 뭐 전기차 테마가 불어났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실적이 좋아진 거는 엔화부차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엔화부차가 있었는데 엔저 현상에 따라서 그 평가 차익으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가 굉장한 그 차익으로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테마가 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전기차 테마가 불 때 올랐던 게 뭐 2차전지 관련주로 뭐 PND나 뭐 관련 전기차 테마인 뭐 우리산업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뉴인텍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테마입니다. 정말로 테슬라에 뭐 관련 부품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기업이 있으면은 정말로 살만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전기차 테마를 입을 수 있는 거는 사실상 LG화학과 삼성 SDI 뿐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까지 파급이 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멀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정말로 상용화가 될지도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상용화가 된다고 해도 최소한 3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전기차 관련해서 급등하는 거는 단순 테마성으로 상승 후에는 급격한 하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뭐 지금 뉴인텍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전략을 펼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신규 편입은 조금은 자제하는 그런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 굉장히 대세인 스마트폰 이후에 대세로 자리 잡은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LG화학 같은 대형주로 접근하시고 중소형주는 조금 자제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에 신규 상장하면서 아주 화끈한 신고식을 했었던 KG ETS. 오늘까지도 이틀째 급등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뭐 개인분들 좀 매매하기는 어떤 종목이라고 보시는지. 오늘 벌써 10% 이상 상승한 상태에서는 좀 매매하기가, 좀 접근하기가 조금 꺼려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기업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상장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더 투자 포인트로 부각되는데 아무래도 공모가 대비 얼마의 상장을 했느냐, 네. 그리고 의무 확약, 그러니까 보호 예수가 얼마 정도나 걸리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KG ETS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가 이제 3,800원 부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4,000원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공모가 근처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VC, 벤처 캐피탈 물량이라든가, IPO 때, 받은 기관의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거의 900만 주, 1000만 주 가량이 기관 물량이라고 파악이 됐는데, 네. 이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려면은 4,000원대에 상장을 한다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격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급등세를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늘까지 만약에 기관의 매수세가 전일자처럼 200만 주 이상 들어온다 그러면은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와는 반대 형상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KD ETS 같은 경우는 조금은 매수를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3,800원, 4,000원대까지 다시 떨어진다. 그때는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기관에 남은 물량이 거의 800만 주, 700만 주 수준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3,800원, 4,0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기관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리는 그런 형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4,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수를 권고해드리겠지만 지금 5,000원 이상대 가격에서는 조금 매수를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살아남은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의 기준은 빨간불을 켜고 있느냐, 상승하냐 여부인데, 삼성전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는 SK 하이닉스 정도 괜찮고, 그 다음이 모비스 정도로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장 조언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를 했는가 먼저 보시겠는데, 외국인들이 2,000억 가까이 또 추가적으로 샀었죠. 막판 들수록 선물은 덜 팔았고요. 현물은 많이 사는 모습도 보여졌었습니다. 역시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삼성전자였고, 오늘 또 테슬라의 어떤 공급 업체로 선정될 수도 있다, 이런 설이 돌고 있어요. 삼성 SDI 두 번째로 샀고요. LG 확 세 번째로, SDI와 LG 확 나란히 두 번째, 세 번째로 산 것도 재밌군요. 그 다음으로 실적 발표, 바로 하루 전에 LG전자 실적 발표 날부터, 그 전부터 올랐었죠. LG전자도 샀고요. 여기까지 이제 아주 알만한 종목입니다.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아주 대표 종목 5개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한 매수세를 보인 종목은 없었다는 것도 특징이고, 규제 이슈 있는 분할 앞두고 있는 NHN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LG전자는 샀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죠. 가장 많이 산 종목,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며 기관은 레버리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약간 정리한 LG 디스플레이를 기관은 다시 샀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그리고 오늘 또 좀 강한 롯데케미칼, 기관이 전일 네 번째로 매수했고요. 두산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차는 또 기관들이 한국타이어와 함께 소폭 팔았군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앞둔 현대차 팁도 주시죠. 네, 다시 외국인들의 경우는 IT, 자동차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LG전자, 현대차는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IT 섹터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분보다는 정보 소재 부분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도 정보 소재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IT 섹터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관 매수의 경우에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현대중공업, 롯데케미칼, 두산, 대부분 소외주였던 경기민감주 섹터, 이쪽으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금일도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금요 석유화, 화학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 쪽에서 경기 지표가 개선되다 보니까 여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의 경우는 가격 부담이 없는, 지수 부담이 없는 저가 대형주로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 주춤해서인지 최근에 이제 바짝 매기를 받았던 건설, 화학 일부 종목은 좀 괜찮지만 철강 좀 조용하다 싶거든요. 앞서서 이제 또 이드코 대표님은 이런 섹터가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을 잘 보자라고도 하셨는데, 어떤 쪽에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조언 들어보죠. 네, 현재는 시장의 방향 키는 외국인이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만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면은 더욱이 이번에 뭐 현대차의 실적 발표로 분기점을 해서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은 지수 뭐 반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수 반등보다는 계속해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경기 지표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하죠. 수익률 게임에 있어서는 저가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특히 경기 민감주 쪽으로 뭐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뭐 향후 전망 개선에 따른 그런 기대감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고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보죠.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샀었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 셀트리온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실리콘웍스, 다음이 언제나 2, 3위권 계속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CJ 홈쇼핑이 5번째로, CJ 홈쇼핑도 아주 뭐 외국인이 만지는 게 드러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외국인들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전일 상장했던 KG, ETS,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아래쪽에 IT 부품 쪽 정리 좀 했네요. 이번에 기관 매매 상위 좀 보시죠. 기관은 그렇지만 신규 상장주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도 급등하는데 아마 기관 매수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급등했었는데 SM을 2번째로 많이, YG 엔터테인먼트를 4번째로 많이 샀고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고 있는 포스코 ICT도 기관이 3번째로 어제 많이 담았습니다. 그 밖에도 CJ 관련주를 연일 또 매도하고 있는데 CJ E&M 빠르게 좀 4만 원대에서 정리하는 기관이네요. CJ 오쇼핑은 외국인은 사지만 기관은 판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오늘 CGV까지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CJ그룹주 가운데 수급이 약간 꼬여있는 종목들도 보입니다. 분석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매 패턴을 조금은 좀 더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관이 전일장 가장 순매수한 종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G, ETS, 뭐 SM, 포스코 ICT 이런 순이었는데 KG, ETS나 뭐 SM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스코 IC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 굉장히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도 막 신고가 행진을 막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말해서 좋은 걸 다 갖다 붙여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LED 조명 시장,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LED 조명 시장, 여기에다 전기차 그리고 ESS까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런 테마들을 다 갖다 붙여놓은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갈 수밖에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ICT는 뭐 시가총액 1기원대 그런 기업입니다. 코스닥 기업인데 아무래도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급증된다는 건 이만큼 기술력도 있고 성장성이 보장된다 이런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ICT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 포스코 ICT의 차트를 보시면 7월 초부터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10,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 추세가 단기 추세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언제 꺾이냐? 역시나 기관이 매도한다면 꺾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한 번 꺾이면 한 번 꺾였다가 만약에 그때 매수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2차 상승까지는 충분히 무난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포스코 ICT는 2차 조정 후 2차 상승까지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종목 중에서 살펴볼 게 아무래도 CJ주들입니다. CJ주들에 대해서 지금 기관이 굉장히 매도세를 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 있게 봐야 될 건 CJ E&M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CJ E&M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의 마블인가 하는 모바일 게임으로부터 모든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을 지금 성공시키면서 그리고 설국열차까지 좀 기대감이 지금 팽배해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설국열차가 8월 1일에 개봉하면서 이런 차익 매물 때문인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만약에 CJ E&M이 설국열차가 국내가 포커싱이 아닙니다. 포커싱은 헐리우드와 그리고 유럽 쪽입니다. 헐리우드와 유럽 쪽에서 설국열차가 만약에 흥행에 성공할 경우 CJ E&M은 주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국열차의 흥행 여부를 조금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4월 연속 올랐던 코스피가 오늘 약간 눌립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약간 더 좋아 보이는 날이기도 한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간단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죠. 저는 이제 코스닥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코스피 이제 대형주를 조금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국내 성장을 이뤘던 IT 기기가 주춤해지면서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순환매를 이루면서 반등세가
거세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아무래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은 건 역시나 IT주입니다. 그런데 IT주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맹맹한 반응을 펼치고 다른 업종이 없냐 항상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돈이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IT보다는 다른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실적보다는 조금은 모멘텀에 의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무래도 중국 경기 민감주인 건설, 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환매 장세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게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경기 민감주, 중국 경기 민감주, 화학, 철강, 건설 쪽의 트레이딩 조금 더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앞선 임혁치 전문가님, 그리고 조금 전에 정동훈 전문가님의 조언까지 들을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자, 어제는 정대일 멘토와 최명석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정대일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현재 포트 나옵니다. 밀리는 쪽이 세 종목이네요. SL이 마이너스 7%, 원익 RPS가 마이너스 4%, DIC도 좀 밀립니다. 마이너스 1%. 이 반면 수익 실현하고 있는 쪽은 SK 브로드밴드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인터플렉스가 0.2% 정도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최명석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셀트리온 흐름이 좋은데요. 36% 이 상승 흐름이 굉장하고요. 이어서 두 자릿대 현대아이스코 17%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이어서 CJC푸드가 4%, 오픈베이스와 컴투스는 각각 1%씩 밀리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5% 정도의 수익률 내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전일에는 최명석 멘토만이 관심주 제시하셨는데요.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저평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고 외국인 쪽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5,47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5,100원입니다. 자, 이어서 현재가 흐름 짚어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5,4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최명석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신규로 제시하신 SBS 미디어 홀딩스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최명석 멘토님입니다. 네,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전략 챙겨주시죠. 네, SBS 미디어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는요, 미디어 서비스 관련 회사입니다. SBS를 인적 분할하여 신설된 순수 지주 회사로서 SBS 콘텐츠 허브 등 두 개의 상장 회사와 여러 개의 비상장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6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그 미디어 관련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SBS 미디어 홀딩스가 바닥을 잘 다지고 현재 5,440원 현재가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부근에서 사셔서요. 목표가는 제가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100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면 충분히 한 10% 정도 수익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에 관련된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그런 날입니다. 코스피는 약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40선 중반까지 오면서 조용하지만 상승폭은 코스닥 쪽에서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 시간인데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달러 강세 때문에 금값이 어쩔 수 없이 눌린다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멘트도 있지만 모건 스탠리 전 동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값이 온스당 3,000불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마어마한 예견 아닙니까? 근거가 뭐였는지요? 사실 금값 3,000불은 모르겠지만 그 최고가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는 것은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앤디 셔라는 사람이 닥터듬으로 좀 활동을 하다가 요 근래에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될 것인데 그 약세 전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결국 중국의 통화 정책일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의 금의 어떤 움직임이 동양으로 흘러올 것이고 그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또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을 2%를 더 유지하기, 2%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장의 불안함을 양상할 것이고 그 불안함이 다시 금값을 또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00불, 5년 내에 3,000불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5년에 3,000불은 모르겠고요. 과거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거 보면 한 3년 정도 안에 한 2,600불 이상 갈 거다라고 저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낮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금값이 안 올라가 있지만 결국에서는 이 돈이 많이 풀린 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의 금값은 상당히 낮은 가격이고 3,000불 시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의 어떤 가치가 재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지난번 서브프라임 모기 때부터 또 요번에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축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부터 그 헤지 펀드들이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수익을 가져간다 유일한 곳이 어디였냐면 일본 엔화 약세 베팅에서 이익을 받고 그 이후로는 연평균 수익률이 1%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 금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많이 올라 더 올릴 수도 있지만 저평가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원자재나 주식시장에는 그 아주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원자재나 이런 쪽에서는 금 쪽에 아마 베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주식으로 본다면 아시아 시장의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막 타켓이 될 확률을 좀 열어두시고 보시면 아마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쪽에서는 헤지펀드들은 금을 노리고 있고 주식은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채까지도 일단 다시 급격히 사는 포지션으로 바꿨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버냉키 후임이 아마 내년 1월 말에는 이제 버냉키 의장이 퇴임이니까 이제 슬슬 윤곽에 드러나야 할 텐데 한 2명 정도로 좁혀지고 있다죠. 지난번에 이사님께서 유력시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의 한 사람이고 또 한 명이 레리 서머스 지금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분이 오히려 최종적으로 이분이 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한 5가지 정도 이분이 유리한 이유 있다고 하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오바마 주변 친구들을 좀 많이 안다라는 거고요. 네. 이건 참 어떤 인맥적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미 정부 정책의 질성에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 또 시장 신뢰도가 옐런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연준 최초 여성 의장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이거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론의 역풍을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뉴스를 보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그러면 백악관에서 연준을 마음대로 흔들기 위해서 시장에 돌 하나 던져봤구나 라는 거죠. 간을 봐서 여론의 분위기를 봐서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간과된 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준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지만 기업입니다. 기업에는 대주주가 있죠. 대주주들의 의향을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연준에 실질적으로 그 의원들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의 장악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100년이 넘은 연준인데 이제는 여성 의장도 기대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지금 썸머스 번외기 후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힘들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결정한 문제지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백악관에서 시장 여론의 반향을 보기 위해서 돌을 던진 것이 아닌가. 아마도 10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옐렌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그 인플레이션은 낮은 인플레이션에 실업률을 낮추는 거 이것을 할 사람은 결국 현재 시장에서 진행하는 자가 더 유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썸머스보다는 옐런 가능성, 자넷 옐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오늘 2분기 GDP가 1.1% 전 분기 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와서 시장에 큰 안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9분기 만에 0%대 저성장에 탈출한 거고 한은은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강합니다라고 평가를 내렸던데 관련해서 오늘 시장 조언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은에서는 계속 우리나라 시장 큰 문제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기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좀 많이 도태됐지만 지금 그 시장 분위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좀 버텨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시장을 무너뜨렸던 그 화학 정유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이 아마도 견고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세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만 지금 오늘도 베이시스를 한 0.7 정도를 축소시키면서 좀 누르고 있지만 현물은 꾸준히 매수를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기관들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것을 봤을 때는 국내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을 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 오늘 좀 조용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8,000원대 머물고 있네요. 오늘부터 사실상 실적이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내일 말이죠. 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오고 있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